참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 경제 해우소 식구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지요? 우리가 살면서 돈 이야기 참 많이 하지만 사실 은퇴를 코앞에 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우리 선배님들에게 가장 가슴에 확 와닿는 숫자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시나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거쳐온 숫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꼭 도달하고 싶은 꿈의 숫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2026년 오늘 우리가 이 1억이라는 숫자에 왜 다시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1억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손주에게 들려주듯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 따뜻한 차 한 잔 곁들이면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처음엔 눈을 한 줌 쥐어서 꾹꾹 눌러야 합니다. 손도 시리고 잘 뭉쳐지지도 않아서 이게 언제 커지나 싶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커져서 축구공만큼만 되면 그때부터는 손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대고 굴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 굴릴 때마다 눈이 찰떡같이 붙어서 눈덩이가 무섭게 커지죠. 투자에서 말하는 1억이 바로 그 축구공만한 눈덩이의 시작입니다. 0원에서 1억까지 가는 건 순전하게 우리 선배님들이 땀 흘려 일하고 아껴서 모으는 노동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1억이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돈이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손주랑 공원에서 놀아주는 동안에도 이 1억이라는 눈덩이가 스스로 굴러가며 살을 붙이는 것이죠. 여기서 수학자들도 감탄했다는 72의 법칙이라는 마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계산은 제가 다 해드릴 테니 원리만 이해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매년 7%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내 재산이 2배가 되는데 딱 10년이 걸린다는 법칙입니다. 즉, 우리 선배님이 지금 1억을 딱 만들어 두면 10년 뒤에는 그게 가만히 있어도 2억이 되고 다시 10년 뒤에는 4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지만 이 복리의 마법만큼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과 같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사장님으로 변신하는 임계점인 셈이죠. 특히나 50대 이후에 우리 선배님들에게 1억은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때 통장에 딱 버티고 있는 1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의 생존권이자 자유이용권입니다. 갑자기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거나 소소하게 내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을 때, 혹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어야 할 때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가 되어줍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기름값 같은 존재죠. 그런데 2026년 이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 1억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모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비법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 정답은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이걸 현금 흐름의 재설계라고 어렵게 부르지만 쉽게 말해 장독대에 뚫린 구멍을 찾는 일입니다. 2026년은 구독료니 통신비니 해서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돈이 참 많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더 저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1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우리 선배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결단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자녀 리스크 관리입니다. 평생 자식 농사가 제일이라고 믿고 사셨겠지만 은퇴 후에는 자녀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내 노후를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쏟을 정성과 비용을 조금만 아껴서 내 노후 항아리에 먼저 채워 넣으세요. 그것이 2026년식 똑똑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액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1억 모으기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노동소득의 힘입니다. 많은 선배님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내 인생에서 돈 벌 기회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며 한숨을 쉬시곤 하죠. 하지만 2026년 오늘날의 세상은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퇴직하고 나서 소소하게 재취업을 해서 매달 20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그게 우리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인 줄 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억 원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요즘 같은 금리 시대에 은행에 5억 원을 넣어놔야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조금 움직여서 매달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의 몸이 5억 원짜리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바로 소파와 친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전문 지식과 노하우는 2026년 인공지능 시대에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자산입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그 소득 공백기, 즉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목돈을 야금야금 까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곳간이 텅 비어버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 소액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우리가 애써 모은 그 1억 원이라는 눈덩이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5년 동안 1억 원은 스스로 굴러가며 더 큰 덩치가 되어 있겠죠. 2026년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마을 해설사나 상담가 혹은 여러분의 기술을 전수하는 멘토 활동 등을 통해 즐겁게 일하며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절세 계좌의 활용입니다. 여러분, 구멍난 바구니에 물을 채우면 아무리 많이 부어도 금방 바닥이 드러나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주머니에서 새 나가는 세금을 막는 겁니다. 2026년에는 국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아주 튼튼한 바구니 두 개를 준비해줬습니다. 바로 ISA, ISA와 IRP, IRP라는 녀석들입니다. 먼저 ISA라는 장독대는 비과세라는 아주 맛있는 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서 돈을 벌면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떼갑니다. 원래 주식이나 ETF로 돈을 벌면 15.4%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떼어가는데 이 장독대 안에만 넣어두면 그 돈이 고스란히 내 주머니로 남는 것이죠. 앉은 자리에서 15% 넘는 수익을 더 챙기는 셈이니 안 하면 정말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IRP나 연금저축 같은 주머니는 세액공제라는 환급금을 선물로 줍니다. 연말정산 때 국가에서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현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2026년에는 이 혜택이 더 커져서 매년 900만 원까지 채워 넣으면 무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수익이 안 났다고 해도 이미 세금으로 100만 원을 벌고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 50대 이후에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도박 같은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2026년에 유행하는 TDF나 배당형 ETF처럼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매달 용돈처럼 배당금을 꽂아주는 안정적인 상품에 집중하세요. 연 5%에서 7% 정도의 수익만 꾸준히 내도 앞서 말씀드린 절세 혜택과 합쳐지면 여러분의 자산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 몸이라는 5억 원짜리 보물창고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는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 원칙들만 가슴에 새기고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마음의 중심 잡기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주식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이 참 많죠. 누구는 어떤 주식으로 며칠 만에 2배를 벌었다더라.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세라는데 그 종목 안 사면 뒤처지는 것 같다더라 하는 유혹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50대 이후의 투자는 골을 많이 넣는 경기보다 한 골도 먹지 않는 수비가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평생 정성껏 가꾼 텃밭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해서 그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 텃밭에 희귀한 열대 과일을 심으면 대박이 난다고 꼬드깁니다. 그런데 그 열대 과일은 우리 동네 날씨에 맞을지도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잘 자라던 상추랑 고추까지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검증된 씨앗, 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년 싹을 틔우는 튼튼한 토종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바로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S&P 500, S&P 500 같은 표준 지수들입니다. 많은 분이 1억 원을 빨리 모으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지곤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언제 1억을 만드나 싶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큰 위험한 종목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2026년의 주식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영악합니다. 개인이 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1등 기업 500개가 모인 마을에 내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 마을은 이장님이 아주 깐깐해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바로 쫓아내고 잘 버는 기업만 새로 들여앉힙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마을의 지분을 조금씩 사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게으르지만 가장 똑똑하게 1억을 모으는 비법입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물가라는 무서운 도둑을 이기는 자산 배분입니다. 2026년 현재 마트 가기 겁난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도 장바구니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내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1억 원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거나 금리가 낮은 일반 통장에만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1억 원은 9천만 원, 8천만 원의 가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산을 여러 주머니에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하나는 현금이 바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주머니, 또 하나는 전 세계 1등 기업들과 함께 커나가는 주식 주머니,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채권 주머니입니다. 2026년에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출렁거릴 때 밤잠을 설치게 되고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물가 도둑에게 당하게 되니까요. 이 비율을 잘 맞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1억 원을 향해 가는 기차의 안전벨트를 꽉 매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로 점검할 것은 내 자산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지도 그리기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의외로 내가 여기저기 가입해둔 보험이며 예금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내 모든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조용히 앉아 종이 한 장을 펴놓고 내 모든 자산을 적어보세요. 빚은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이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65세부터 받을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숫자로 직접 적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있어야 길을 잃지 않듯이 내 자산의 지도가 있어야 어디서 지출을 줄이고 어디로 더 투자할지가 보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나가는 돈이 내 노후 자산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2026년의 자녀 지원은 내 노후라는 성벽을 허물어 자식의 성을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성벽이 단단해야 나중에 자식들이 힘들 때 기댈 언덕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복리의 마법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의 크기입니다. 초등학생 친구들도 학교에서 식물을 기를 때 매일 흙을 파헤쳐서 뿌리가 얼마나 자랐나 확인하면 그 식물은 결국 죽고 맙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1억 원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적은 매일 주가창을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는 내 마음입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겁을 먹고 팔아버리거나 조금 올랐다고 신나서 다 팔아버리면 복리라는 마법의 지팡이는 힘을 잃게 됩니다. 2026년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팔고 다른 걸 사라고,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 소란함 속에서도 허허 웃으며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이 뜸드는 시간을 기다려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의 자산이 무르익을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조급함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느긋함은 부자로 가는 1등석 티켓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 이제 절반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실천하면 도달할 수 있는 현실처럼 느껴지시나요? 남은 체크리스트들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2026년의 최신 정보를 담아서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빚과의 작별, 즉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2026년 오늘날 금리 상황을 보면 예전처럼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실 겁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가장 빠른 길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을 0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배에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열심히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죠. 그 바가지질이 바로 투자 수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내도 구멍을 막지 않으면 결국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빚이라는 구멍을 먼저 막아야 여러분의 1억 원이라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에 대출을 갚는 것은 확정적으로 5%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5% 벌기는 어려워도 빚을 갚아 이자를 안 내는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덟 번째는 내 몸이라는 보물창고를 관리하는 건강 재테크입니다. 제가 앞에서 재취업을 통해 월 200만 원만 벌어도 통장에 5억 원이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5억 원짜리 보물창고를 유지하는 비결은 결국 건강입니다. 2026년에는 의료비나 간병비가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서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공들여 모은 1억 원의 10%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듯 우리 선배님들도 매일 30분 산책과 균형 잡힌 식사라는 헬멧을 쓰셔야 합니다. 근육이 곧 연금이라는 말이 있죠. 2026년 고령화 시대에는 내 몸이 튼튼해야 일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막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1억 원을 모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홉 번째 체크리스트는 2026년형 디지털 문해력과 보안 점검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내 자식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전화를 걸어오고 감쪽 같은 가짜 문자로 우리를 속입니다.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사기꾼에게 그 돈을 뺏기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만 아는 비밀 암호를 하나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증권사나 은행 앱을 쓰실 때 생체 인증이나 2단계 보안 설정을 꼭 해두세요. 2026년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계들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거 보안 설정 좀 도와줘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1억 원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문단속입니다. 열 번째 포인트는 거주지의 가치를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주택자산의 재구성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선배님들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집이죠. 집은 든든한 안식처이지만 때로는 내 노후 자금을 꽁꽁 묶어두는 커다란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1억 원의 현금이 없어서 매달 생활비에 허덕이는데 정작 10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배분이 아닙니다. 만약 집의 크기를 줄여서 이사를 가는 다운사이징을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차액으로 단숨에 1억 원, 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절세 계좌에 넣고 굴리면 집은 작아져도 내 통장의 숫자는 커지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넉넉해집니다. 혹은 2026년에 더욱 혜택이 좋아진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세요.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월급을 받는 주택연금은 집이라는 커다란 바위를 매달 쏟아지는 황금 동전으로 바꿔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내 집의 현재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이것이 내 노후의 짐이 될지 힘이 될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거의 다 훑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1억 원이라는 고지가 이제는 안개 속이 아니라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2026년이라는 시대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보험증권을 꺼내 보거나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앞으로는 내 노후가 우선이다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1억 원을 만들고 그 1억 원이 다시 2억 원, 4억 원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축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이 사회를 일구어 오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온전히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은 이야기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지혜로 꽉꽉 채워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이제 우리가 1억이라는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면 그 1억을 어떻게 하면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운영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선배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투자법 중 하나는 바로 월배당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동네에 작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죠. 그런데 상가는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세입자가 속을 썩일 때도 있고 나중에 건물이 낡으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 잘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 모으면 이 회사들이 여러분에게 매달 월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월배당 ETF입니다. 2026년의 금융상품들은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내가 주식을 팔지 않아도 1억 원이라는 원금은 그대로 두거나 조금씩 키워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만으로 매달 30만 원, 50만 원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죠. 초등학생 친구들이 용돈 기입장을 쓰며 매달 들어오는 용돈을 기다리듯 우리 선배님들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내 통장에 꽂히는 이 배당금을 확인하는 재미로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숫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밥줄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026년의 투자 트렌드는 바로 인공지능과 전통적인 배당주의 조화입니다. 인공지능 세상이 온다고 해서 내 모든 돈을 최첨단 기술주에만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을 파는 회사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는 음료수나 사용하는 치약,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처럼 튼튼한 배당주를 기둥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시장이 바람에 흔들려도 1억 원이라는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11번째로 점검할 체크리스트는 이른바 4%의 법칙을 2026년식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자산의 4%만 꺼냈으면 평생 돈 걱정 없다고 했죠.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오른 2026년에는 이 법칙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꺼내 쓰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의 통로를 늘리는 것입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절세 기술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ISA 장독대에서 세금 없이 불린 돈을 연금저축 보물상자로 옮기고 거기서 나오는 환급금과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산은 물가라는 도둑이 훔쳐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돈을 꺼내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스스로 새끼를 쳐서 그 새끼가 다시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복리의 선순환을 1억 원이라는 시점에서 완성하셔야 합니다. 12번째 포인트는 바로 감정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주식시장이 빨간색이면 기분이 좋았다가 파란색이면 입맛도 떨어지고 자식들에게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시죠. 2026년은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가창을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일종의 세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투자의 고수들은 시장을 보지 않고 내 삶을 봅니다. 1억 원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6년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S&P 500이라는 튼튼한 함선에 올라탔다면 파도가 조금 친다고 배에서 뛰어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내 갈 길을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오늘 하루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1억 원을 지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입니다. 13번째 체크리스트는 가족 간의 경제적 소통입니다. 2026년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법이 예전보다 유연해졌지만 여전히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예민한 법입니다. 내가 1억 원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을 자녀들에게도 조금씩 공유하세요. 아빠,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준비를 마쳤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미리 기대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또한 1억 원이 주는 교육적 효과입니다. 2026년의 현명한 부모는 돈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와 독립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ETF가 무엇인지, 왜 절세 계좌가 중요한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것이 가문의 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인생의 결승선이 아니라 이제 막 힘차게 출발하는 출발선입니다. 2026년의 변화무쌍한 경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원칙들을 지킨다면 여러분의 1억 원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1억이라는 엔진을 장착했으니 이 엔진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속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아주 특별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바로 고령자 우대 금융 혜택들입니다. 예전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것들이 한도가 적어서 감질났지만 2026년에는 이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비율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랐다면 이제는 1억이라는 자동차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나라에서 무료로 넣어주는 특수 연료가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65세가 넘으셨거나 혹은 그 나이를 향해 가시는 분들은 2026년에 새롭게 바뀐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일반 통장에서는 이자가 붙으면 나라에서 15.4%를 떼어가지만 이 특수 연료를 넣으면 단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1억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이 비과세 주머니에 넣어두기만 해도 매달 들어오는 이자가 남들보다 훨씬 넉넉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은 1억 달성 이후의 수익률 가속화입니다. 0원에서 1억까지는 내 몸을 써서 모으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1억에서 1% 수익은 100만 원입니다. 예전에 10만 원 모으려고 한 달 내내 아꼈던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 자산이 1%만 움직여도 그만큼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너무 보수적으로만 굴리기보다 내 자산의 일부를 성장하는 산업에 조금 더 노출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레벨이 올라가면 더 좋은 무기를 쓰듯이 우리 선배님들도 1억이라는 레벨에 도달했다면 더 정교한 무기를 쓰셔야 합니다. 바로 TDF, TDF라는 상품입니다. 2026년에 TDF는 정말 영리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한 주식 비중은 알아서 줄여주고 안전한 채권 비중은 높여줍니다. 내가 매일 고민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내 나이에 딱 맞는 옷을 입혀주는 셈이죠. 1억이라는 큰 돈을 한 곳에 몰아넣기 불안하시다면
이런 자동 조절 장치가 달린 상품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가속을 붙이셔야 합니다. 또한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된 시니어 자산 관리 신탁 제도도 눈여겨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내 1억 원을 누군가 가로채지 못하게 보호해주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 병원비나 생활비로 딱딱 나오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의 가속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숫자를 끝까지 내 것으로 지키는 힘에서 나옵니다. 14번째로 점검할 체크리스트는 이른바 인출의 기술입니다. 이제 1억을 모았으니 이걸 어떻게 써야 잘 썼다는 소문이 날까요? 2026년에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원금은 최대한 지키면서 새끼를 치는 돈만 꺼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당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고플까봐 거위를 잡아먹으면 다음 날부터는 알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거위가 낳은 알만 매일 하나씩 꺼내서 요리를 해 드시는 겁니다. 1억 원을 배당 성장형 ETF에 넣어두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매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추가 연금이 생기는 셈이죠. 내 원금 1억은 그대로 있으면서 매달 맛있는 고기를 사 드시거나 손주들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거위를 잘 보살피기만 하면 이 거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고 튼튼한 알을 낳게 됩니다. 2026년의 세상은 우리에게 더 오래 살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고 하죠.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건 자식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내가 젊은 날 땀 흘려 모아둔 1억 원이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너무 괴롭히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장부를 정리하며 이 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의 1억 원은 단순히 종이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밤잠 설치며 일했던 시간이고, 자식들 먹이고 싶어도 꾹 참았던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숭고합니다. 2026년이라는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결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곁에서 방패가 되어드리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4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1억 모으기와 지키기, 그리고 불리는 법까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1억을 넘어 2억, 3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세금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그리고 2026년에 더욱 복잡해진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리 대비하는 실전 팁들을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기분 좋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억이라는 기초를 넘어서서 2억, 3억이라는 더 큰 산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커다란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벽이죠. 2026년 현재 우리 선배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열심히 모은 이 돈을 나중에 자식들에게 줄 때 나라에서 절반을 떼어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금이라는 이름의 통행료를 합법적으로 가장 적게 내는 비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과일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 정상에 통행료를 받는 초소가 하나 있어요. 수레에 과일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초소에서 과일의 절반을 통행료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참 속상하죠. 그런데 이 통행료를 아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고개를 넘기 전에 과일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미리미리 자식들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고개를 넘을 때 내 수레는 가벼워져서 통행료를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증여의 기술입니다. 2026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이 예전보다 훨씬 우리 선배님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는 더 큰 금액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혜택이 생겼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나라에서 정해준 한도만큼은 세금 없이 줄 수 있거든요. 1억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주면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자녀의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현금을 그냥 주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한 S&P 500 ETF를 자녀의 이름으로 사주는 겁니다. 주식은 가격이 오르기 전인 지금 가격으로 증여가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2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자녀에게 주면 나라에서는 2천만 원을 준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그 주식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되어 있어도 이미 증여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녀의 마당에 미리 옮겨 심어주는 셈이죠. 이제 1억을 넘어 3억이라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많은 전문가가 노후 자금의 골든 라인을 3억으로 잡을까요?
2026년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 3억이라는 돈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마법의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3억 원을 연 5% 수익이 나는 배당주에 넣어두면 1년에 1,500만 원, 한 달에 125만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여기에 우리 선배님들이 평생 땀 흘려 가입해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만들어지죠. 초등학생 친구들이 방학 숙제를 미리 해두면 남은 방학이 즐겁듯이 3억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두면 남은 인생 30년, 40년이 축제가 됩니다. 2026년의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하고 물가가 올라도 매달 통장에 꽂히는 이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 1억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지 1억이 3억 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이미 눈덩이가 커졌기 때문에 굴러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하지만 자산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2026년은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가짜뉴스도 많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한 달 만에 원금을 2배로 불려준다는 달콤한 말들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분들을 종종 봅니다. 선배님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모르는 곳에는 돈을 던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배운 S&P 500처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이 결국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이제 8번째 단계인 자산의 리밸런싱, 즉 주머니 바꾸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산이 3억 5억으로 커지면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투자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비바람이 쳐도 밖에서 뛰어놀 수 있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 안에서 풍경을 감상할 때입니다.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대신 안전한 채권이나 금 혹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의 비중을 늘려가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2026년의 금융시장은 우리에게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금리가 오를 때 이득을 보는 상품, 물가가 오를 때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상품들이 아주 많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의 노후는 평온한 호수처럼 유지될 것입니다. 복잡한 상품 이름에 겁먹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선배님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억이라는 출발선을 지나 3억이라는 안정권으로 들어서는 이 여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가꾸는 과정입니다. 남은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 자산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품격 있게 돈을 쓰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은 쓰는 법을 알아야 비로소 내 돈이 되는 법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1억이라는 기초를 다지고 3억이라는 든든한 성벽을 쌓았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돈을 잘 쓰는 법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오셨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법은 알아도 나를 위해 기쁘게 쓰는 법은 잊어버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잘 쓰지 못하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그냥 통장에 찍힌 숫자일 뿐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 가방에 맛있는 간식과 비상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다 끝나가는데도 나중에 배고플까봐 무서워서 간식을 하나도 안 까먹고 비상금도 한 푼 안 쓰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 여행이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필요한 연료입니다. 2026년의 고물가 시대에도 우리가 1억을 모으고 3억을 목표로 한 이유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이 웃으며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경험에 투자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옷이나 가방 같은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유행이 지나지만 사랑하는 배우자와 떠난 여행, 손주들과 함께한 맛있는 저녁 식사,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취미 생활에서 얻은 즐거움은 평생 내 마음속에 남는 정신적 자산이 됩니다. 2026년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이나 배움의 기회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통장의 숫자를 조금 줄여서 내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일, 그것이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품격 있는 나눔입니다. 2026년의 멋진 어른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손주에게 슬쩍 건네는 격려의 용돈, 평생 함께 고생한 배우자에게 건네는 깜짝 선물, 혹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미는 작은 손길들이 여러분의 3억 원을 단순한 돈 그 이상의 가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이 내 손을 떠나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웃음을 찾아줄 때 그 돈은 비로소 진짜 주인을 만난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보물지도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6년 고물가와 저금리의 파도를 넘는 우리 선배님들의 필승 전략입니다. 첫째, 1억이라는 눈덩이를 만드세요.
지출을 줄이고 내 몸이라는 5억 원짜리 보물창고를 활용해 노동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국가가 준 장독대를 활용하세요. ISA와 IRP, 연금저축이라는 절세 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셋째, 전 세계 1등 팀에 올라타세요. S&P 500, S&P 500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항공모함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넷째,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병원비로 나갈 돈을 막는 것이 1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비입니다. 다섯째, 미리미리 씨앗을 나누어 주세요. 10년 단위의 증여를 통해 자녀의 자립을 돕고 상속세라는 높은 고개를 가볍게 넘으세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1년 동안 학교에 다니며 키가 쑥쑥 자라듯 우리 선배님들도 오늘 이 긴 공부를 통해 경제적 체력이 부쩍 자라나셨을 겁니다. 2026년이라는 시대가 주는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사세요. 1억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은 그 품격 있는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옆집 누구는 얼마를 벌었네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도대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한 걸음씩만 나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제가 또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세상이 변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기분 좋게 차 한잔 마시며 내 노후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2026년을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우리 경제해우소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경제동반자 경제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